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 맨큐어 거시 경제학 챕터 2장 3절에 해당하는 실직 상태의 측정에 대해서 볼게요. 우리가 실업률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우선 첫 번째 줄 한번 보시면요. 39페이지. 자, 우리가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경제적인 성과를 측정합니다. 경제적인 성과를 측정할 때 어떤 방법, 어떤 변수를 사용한다 그랬죠? 첫 번째는 GDP 있었고요. 국민소득. 그 다음 인플레이션 이렇게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살펴볼 게 실업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뭐 실업률은 사실 어떻게 보면 GDP랑 관련된 것인데 특히 노동시장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요. 자, 그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희소한 생산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경제적 자원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 그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경제적 자원을 낭비 없이 활용하는 정도, 네, 요거를 우리가 바로 실업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특히 어떤 생산 요소에 초점을 맞춥니까? 하면은 경제적 자원 중에서 노동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력이라는 경제적 자원을 초점 맞춰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밑에 가계 표본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에 관련된 표본조사를 봅니다. 자, 첫 번째 줄에 미국 얘기인데 뭐 전 세계가 비슷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인구 표본조사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뭐 그렇긴 한데 자, 미국은 약 6만 가구에 대해서 표본조사를 합니다. 6만 가구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이 가구들의 사람들은 뭐 부부거나 이렇게 되면 11만 명 한 2배 좀 넘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 중에서 일부 6만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가구 원으로 따지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11만 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대략. 네, 이렇게 있죠. 자, 성인 인구를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다음 중에 한 사람이 하나의 범위에 포함된대요. 첫 번째는 이 범주 중에서 취업자가 여기에 해당할 겁니다. 일부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피고용인으로 또는 자신의 사업체에 근무하거나 자, 아니면 돈을 받고 피고용인으로서 일을 하거나 피고용인 아니면 자기가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인가 보죠. 그래서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거야. 사업체를 운영한다거나 아니면 가족 사업체에서 아버지를 도와요. 그래서 가족의 사업체인데 돈을 받지 않아요. 무임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취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범주에는 또한 현재는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포함되는 사람들 중에서 지금 당장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일을 하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거기 휴가, 질병, 악천후 등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일을 못 하는 거야. 일시적으로 일을 안 해. 그러니까 휴가 상태이거나 이거 다 취업자라고 봐야죠. 아니면 거기 나와 있는 질병 또는 내가 뭐 건설 노동자인데 악천후로 인해 가지고 잠시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야. 다 취업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실업자는요. 실업자는 자, 성인 인구 중에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용되어 있지는 않지만 근로를 할 수 있으며 일할 의사가 능력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일할 의사도 있는 경우다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경우는 일할 능력이 있고 그리고 더하기 또 일할 의사도 있고 이렇게 이해가시죠? 예, 그런 경우에 거기 아니면 또 거기 보시면 지난 4주 동안 일자리 구하려고 시도 그게 뭐냐면 일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거예요.
구직 시도가 있어야 돼. 구직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 자, 또는 거기 보시면 이 범죄에는 또한 자신들이 일시적으로 해고된 일자리로 복직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해고된 거야. 해고됐기 때문에 이건 취업한 건 아니지. 해고자로서 기다리는 거야. 예, 다음에 뭐 계절적으로 해고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다시 취업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재는 실업 상태고요. 비경활 인구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나눌까요? 자, 비경활 인구 이렇게 있네요. 비경활 인구. 그럼 위에 있는 사람들이 경제활동 인구인가 보죠? 예, 맞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 있는 취업자와 실업자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경제활동 인구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활 인구 그리고 비경활 인구 이렇게 나눠지네요. 오케이? 자, 비경활 인구는 이 두 범주에 속해 있지 않은 일할 의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학업에만 종사하는 그러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가 여기에 속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알바를 한다. 그럼 취업자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가정주부 아니면 은퇴한 사람, 은퇴자 이런 사람들은 비경활 인구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셋 중에 하나에 속하는데요. 자, 경제활동 인구는 요게 비경활 인구잖아. 요게 경제활동 인구입니다. 그래서 밑에 레이버 포스라고 하고 있어요. 경제활동 인구. 자, 어떻게 포함됩니까? 거기 2 플러스 취업자 플러스 실업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취업자를요 우리가 2라고 하고 실업자를 U라고 할게. 자, 밑에 실업률은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실업률은 이렇게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 수 이렇게 U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일자리를 갖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비중을 실업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 가시겠죠?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중에서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의 수를요 경제활동 참가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뭐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데이터로 쉽게 알 수 있으니까 봐주시죠. 자, 그런데 재미난 사실이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사례 연구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거 지울게요. 지우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스 스터디 한번 보시면 자, 오른쪽 표를 볼까요? 1950년부터 2019년까지 데이터가 쭉 나와 있는데요. 시간이 있고요. 자, 거기 보시면 경활 참가율 이렇게 있습니다. 경제활동의 참가율 이렇게 정보가 나와 있는데요. 자, 남성과 여성이 거기 있죠. 남성은 점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남성은 점차 서서히 떨어지고 있고요. 여성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는 한 35%였다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여성. 자, 특히 그래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 네, 그거에 대한 얘기가 거기 한번 나와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보죠. 자, 41페이지 한번 볼까요? 남성의 86%가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일을 했고 여성은 34% 정도였는데 이후 여성의 인구가 점차 경제활동 인구로 편입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남성은 점차 이렇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평등한 경제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나? 그거에 대한 얘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를 한번 체크해 볼까요? 두 번째 달라. 우선 일상적인 가사 일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축소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가사 노동에 대한 요게 시간이 축소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거기 보니까 그러네 세탁기, 건조기 이런 것들이 등장했잖아.
예전에는 우리가 빨래를 하거나 하려면 직접 시간과 노동을 그만큼 투입을 해야 되는데 버튼 하나 누르면 뭐 알아서 건조까지 다 되는 거야. 그럼 빨래 시간이 줄어들죠. 시간이 남죠. 그러니까 그만큼 밖으로 나가서 또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 식기세척기라든가 냉동기 등등등 신기술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신기술. 이렇게. 다음. 그리고 일반적인 가정에서 출산하는 아이의 수를 줄일 수 있도록 산하 제한 방법이 향상되었대요. 그러니까 산하 제한. 애들을 요즘 너무 많이 안 낳아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긴 하는데 산하 제한 관련해서 방법이 향상되었다. 이렇게요. 자, 그러니까 자녀의 수가 줄어든 거야. 자녀의 수가 감소. 예전에는 자녀가 3, 4명 막 뭐 이렇게 있으면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독립을 할 때까지는 케어를 해줘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여성 같은 경우에 좀 더 케어하는 일, 집안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묶여있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었죠. 근데 자녀 출산하는 자녀의 수가 줄어들면서 자녀가 1명만 주로 낳거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면 밖에 나가서 일하는데 부담이 없어지게 되었고요. 다음 3번째. 정치적, 사회적 태도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인 분위기 변화 이런 거에 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케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올라간 거는 알겠어. 끄덕끄덕. 근데 왜 남성은 이렇게 감소하는 거야? 요거는 또 why 이렇게 할까요? 자, 이거는 뭐 가볍게 보세요. 거기 2번째 단락에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이 되지 않는데요. 좀 복합적이래. 자, 그래도 이제 몇 가지 경제학자들이 찾아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첫 번째. 젊은 남자 세대는 아버지나 할아버지 세대보다 이제 학교 다니는 기간이 증가했다. 그래서 학업 기간이 학교 다니는, 스쿨 다니는 기간이 증가. 오케이. 이해 가시죠? 예전에는 뭐 이렇게 대학이라는 경우, 뭐 특별한 경우에만 갔는데, 뭐 고등학교 졸업해서 다 취업하고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었으니까. 근데 요즘은 무조건 다 대학은 나와야 되고 대학원까지도 가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둘째, 노년의 남자들이 이전보다 일찍 은퇴하고 보다 오래 생존한다. 그러니까 빠른 조기 은퇴를 하고요. 조기 은퇴, 퇴직을 하고 플러스 그 다음에 이게 생존하는 기간이 증가하게 되는 거야. 고령화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생존 기간이 증가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셋째, 많은 여성들이 취업을 함에 따라 보다 많은 남성들이 아이를 돌보고 가사일에 종사. 그래서 집안일, 가사 노동을 더 많이 하는 거야. 노동에 참여가 증가. 그러니까 여성과 같이 이제 업무하는 일이 대체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학업에만 종사하는 학생이 된다거나 은퇴자 아니면 이거 학생 그리고 은퇴자 자, 전부 다 이게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죠. 가사 노동에 종사하는 남자들 이렇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비경할 인구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42페이지로 가보시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는 또 10년 동안 남성 및 여성 모두에 대한 경제활동 인구 참가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이제 또 베이비붐 세대가 나이가 들면서 은퇴를 시작하게 되었고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군인들이 이제 고향으로 가게 되면서 가정을 꾸리면서 아이들이 많이 또 태어나게 된 그때 세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계에 대한 표본 조사로 해가지고 취업자, 실업자, 비경할 인구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업체 표본 조사 보면요. 첫 번째 줄 보시면
또 다른 통계값을 미국의 고용통계국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가 얼마나 만들어졌는가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달락, 세 번째 줄 볼까요? 70만 명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약 14만 5천 개의 기업체 및 정부기관에서 별개의 표본조사를 통해 가지고 지난달 몇 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되었는가? 근데 그거 많이 나오잖아.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되었는가? 네, 요것도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고용주들이 밝힌 급료지급 명부에 등재된 근로자 수의 변화. 고용주가 임금을 주잖아요. 고용주가 제공한 네, 급여를 제공한 급여 명부에 등재된 근로자 수의 급여를 제공한 근로자 수의 변화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근로자 수 변화. 네, 이해 가시겠죠? 자,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자, 노동시장 상황을 우리가 이제 제시를 해주는 거야. 파악하는 거야. 노동시장 상황이 어떤가 그걸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잣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계 표본조사랑 기업체 표본조사랑 이게 같이 측정하는데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가계 표본조사랑 결과가 완전히 똑같지 않습니다. 일하고 있는 사람 할 때 기업체에서는 이제 돈 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딱 봤더니 가게에서 저 취업했습니다. 실업자입니다. 이게 좀 다를 수 있대요. 자, 가계 표본 조사를 통해서 자신들이 근로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의 수의 추정값 구할 수 있고 기업체 표본 조사를 통해 가지고 고용주가 자기가 지금 돈을 주는 근로자 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완전히 똑같진 않다라는 게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이게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왜 그런가 살짝 한번 보시죠. 자, 거기 세 번째 줄 볼까요? 2001년 경기 후퇴기 때부터 미국에 회복되었던 2000년대 초 특히 이런 차이가 많이 발생했대요. 그래서 2000년 초반에 경기 후퇴기에서 이렇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요거 표현은 이제 다른 이유 보는 겁니다. 네, 후퇴기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차이가 발생. 왜 그런데 거기 한번 보니까요. 2001년 11월부터 2003년 8월 사이에 시행된 기업체 표본조사에 따르면 고용 인구가 100만 명 감소한 반면 그러니까 기업체 표본조사에서는 기업 기준에서는 100만 명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이해 가시죠? 근데 가계 표본조사로 가계를 기준으로 봤더니 오히려 140만 명 증가했대. 가계를 기준으로 했더니 140만 명 증가했대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두 개 맞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일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가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오히려 취업한 사람이 더 늘어난 거야. 뭐 때문에 그럴까요? 앞에 얘기했잖아. 우리가 취업자라고 할 때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돈을 받으면서 급여를 받으면서 일하는 취업자도 있겠지만 자영업, 자기 스스로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도 취업자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영업자가 증가한 거지. 자영업자가 증가하게 되니까 기업에 취업해서 일하는 사람은 줄고 내가 실업자는 아니야. 자영업을 해서 취업한 사람이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그래서 일부 논평자들은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 경기 회복을 경험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계 자료와 요거 두 개가 다른 결과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유를 몇 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자, 다음 단락에 있습니다.
두 표본 조사가 서로 다른 것을 측정하기 때문입니다. 측정 대상이 달라요. 측정 대상이 차이가 발생해서 그렇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신의 사업을 하는 사람은 자영업자인데 가계 표본조사의 경우에는 고용으로 간주되지만 기업체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급료지급 명부에 등재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자영업자가 증가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 한번 보시면, 자, 두 가지 일자리를 갖고 있는 경우에 가계 표본 조사에서는 한 명의 고용인으로 계산되지만 기업체 표본 조사에서는 동일인이 두 기업의 급료 명부에 다 각각 등재되기 때문에 두 번 계산된다. 그러니까 투잡을 뛰는 거야. 투잡. 그럼 나 직장 취업했어? 뭐 이 경우는 이제 좀 반대긴 하겠지만, 그래서 취업했는데 일을 두 개를 해. 그러면 회사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계산되죠. 그래서 요거는 이중 계산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네요. 오케이. 다음 세 번째. 표본조사가 불완전하다. 이건 무슨 소리? 예, 한번 볼까요? 표본에 대한 조사가 불완전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군요. 자, 한번 보시면, 자, 예를 들어 기업이 새로 설립된 경우에, 기업이 새로 생겼어. 해당 기업이 기업체 표본조사에 포함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타임렉이 걸린다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새로 회사가 생겼어. 그럼 이제 임금은 바로 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고용된 피고용자 입장에서 나 취업했네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이게 이제 고용 명부에 기재되는 데는 시간이 이제 올라가는, 업로드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미국 노동통계국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새로이 창업된 기업에 고용된 인구수를 추정하려고 하지만 추정하는 데 있어서 약간 오차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43페이지 가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 번째 단락에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가계 및 기업체 표본조사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는 지금 이렇게 대충 얘기는 했지만 설명이 완벽한 건 아니다. 예, 좀 설명이 아직 불완전한, 충분히 설명이 된 건 아니고, 그래서 설명으로 수수께끼다. 왜 그럴까?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다.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 불완전하다 등등등 나와 있네요. 자,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론은 그냥 가볍게 보시죠. 첫 번째 줄 살짝 밑줄 치시면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세 가지 통계 조사, GDP, 소비자 물가지수, 실업률, 그런 경제적 성과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뭐 거기 보시면 공공 및 민간 정책 결정자들은 이런 상황 변화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우리가 잘 보고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점 좀 한번 풀어볼까요? 안 풀려고 했는데 한번 퀴즈 한번 살짝 몇 개만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자, 어떤 GDP는 현재 가격으로 해당 경제 생산량의 가치를 측정한 것이며, 그치, 명목 GDP라고 해야죠. 명목 GDP는 당해 년도의 가격을 가지고 당해 년도의 생산량을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뭐 틱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당해 년도 이렇게. 그리고 GDP는 우리 뭐라고 그랬습니까? 스톡 개념이 아니라 유량 개념이죠. 플로우 개념이다. 일정 기간이라는 얘기가 들어가야 돼요. 네, 그렇게 봐주시고 다음 두 번째. 자, GDP에서 가장 큰 요소를 차지하는 게 어떤 겁니까? 이게 지출 측면에서 어떻게 내역이 되는가 하면 C, I, G, 순수출 이렇게 내역이 있는데, 이 소비가 비중이 가장 큽니다. 거의 60에서 70% 정도 되죠.
소비가 비중은 가장 커요. 근데 상당히 이게 안정적입니다. 이게 변동성이 크진 않습니다. 근데 이 투자 같은 경우는 우리 뒤에 다시 하겠지만 약간 비중은 작은 편에 속해요. 비중은 작지만 이게 변동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보셔야 돼. 변동성이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에 3번 한번 볼까요? 3번. 자, 포드 자동차 회사는 2020년에 자동차를 생산하고 존스 가족에게 2021년에 이를 판매했대요. 2020년에 자동차를 생산한 거야. 생산은 2020년에 생산을 했고, 자, 근데 이게 자동차를 쭉 가지고 있다가 존스 가족에게 2021년에 1년에 이때 판매한 거야. 판매. 자, 그러면 이게 이 경우 뭐를 증가시키겠습니까? 라고 하면요. 2020년에 GDP는 이때 증가하는 거야. 이해 가시죠? 그래서 얘는 2020년도에 GDP가 증가합니다. C, I, G, 순수출 이렇게 하면 자, 2020년도에 GDP는 이게 생산 시 반영이 돼. 근데 이게 아직 판매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재고 투자로 가지고 있는 거지.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2021년에 드디어 팔았어. 그러면 2021년에 GDP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변화가 없어. 그리고 팔았잖아요. 그러면 팔은 게 어떻게 되냐면 C, I, G, 순수출. 이 내역이 바뀌는 거야. 어떻게 바뀌냐면 얘가 투자로 갖고 있던 재고 투자가 이제 확 줄어든 거죠. 대신 얘가 소비를 하는 거잖아. 얘가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GDP는 여기는 불변이고 소비와 투자의 그 내용만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 소비는 증가하고 2020년 GDP는 그대로다. 오케이? 네, 그 정도만 보시고 다음 4번. 자, 명목 GDP랑 실질 GDP 둘 다 10% 증가할 경우 GDP 디플레이터는 이거 불변이지. 우리가 GDP 디플레이터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하면 실질 GDP 요걸 가지고 명목 GDP 요거 나누는 거죠. 명목 GDP. 자, 그런데 얘가 2배 되고 얘도 2배 됐어. 그러면 GDP 디플레이터는 그대로 불변, 약분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네, 뭐 그 얘기입니다. 다음 5번 볼까요? 5번. 다음의 경우 어느 것이 미국의 CPI가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에 영향을 미치지만 GDP 디플레이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고 여기 나와 있는 GDP 디플레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충격이 그러냐? 뭐 B번으로 가볼게요. 스웨덴의 자동차 생산업체인 볼보사가 자신이 미국에서 판매하는 자동차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 거야. 그럼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입품의 가격이 비싸지는 거잖아. 수입 자동차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GDP에는 수입 자동차는 포함되지 않지. 오케이?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포함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는 올라가지만 GDP 디플레이터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어떤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머무르는 부모가 된 경우 경제활동 참가율. 여러분, 경제활동 참가율은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요.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 비경할 인구. 요 위에가 경제활동 인구죠. 취업자와 실업자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2 플러스 U를 우리가 경활율, 경활인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 됐냐면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취업자였어. 여기에 속해 있던 사람이
회사를 그만두고 아예 실업자가 된 게 아니고 부모가 돼서요. 일리 내려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활동 참가율은 거기 보시면 떨어지게 되고요. 실업률은 어떻게 돼? 실업률은 우리가 이렇게 측정하잖아. 실업률은 자 경제활동 참가자 수 여기 보시면 2 플러스 U분의 U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내려온 거잖아. 여기가 2가 줄어든 거잖아. 2가 줄어들었으니까 U는 가만히 있고 그래서 실업률은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챕터 2장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께서는 뒤에 연습 문제 좀 잘 풀어보시고 복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3장에서 같이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